안녕하십니까.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7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어제, 밤의 시장은 그 전날이었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은 또 완전 또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일일이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먼저 좀 해볼까요? 뉴스는 어제 이제 제일 중요했던 뉴스는 이 트럼프가요. 그 협상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펠로시가 지금 선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진짜 큰 걸로 한번 해볼 테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제 좀 약간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좀 이상한 소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약간 어린애가 땡깡을 부리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는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요인들 때문에 그 제가 어제도 바이 볼레틸리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숏 캐시를 하면서 어떻게 볼레틸리티를 사냐 이 얘기도 좀 있었는데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파월은 경제 회복은 빠르게 진행된 거는 맞지만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고 그리고 부양책을 썼을 때 부작용보다 안 썼을 때 부작용이 훨씬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CNBC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이 37% 이길 거라고 했고요. 이제 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트럼프는 20%였고요. 43%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더 높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선거 때문에 빠지면 기회다라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기회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유가는 미국 허리케인 기대 경계감으로 3.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을 보면은 일단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오고요. 그리고 FOMC에서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이 내용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이 발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 이거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삼성전자 실적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랑은 완전히 반대의 흐름,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트럼프가 협상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이런 식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7일 만에 좀 상승 반전을 했고요. 그리고 변동성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다 그림을 보시면 다 이런 모습이에요. 어제랑은 완전 반대. 여기도 여기도 한번 보시면 어제랑 반대. 여기도 어제랑 반대. 여기도 어제랑 완전 반대. 이게 이제 촉발한 거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동성도 확대됐고 금리도 또 다시 이제 하락하는 모습, 절반 이상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흐름 중에는 이제 뒤에 하나 또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당 하원에서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는 반독점법 관련된 규제안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아마존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고요. 이 내용을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나오니까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좀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민주당 하원에서 페이스북과 아마존, 알파벳, 애플이 너무 그 독점적인 그 지위를 이용해서 어, 이걸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 좀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냈습니다. 발의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통과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그러니까 즉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공화 그 하원과 상원과 하원 모두 석권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어쨌든 돈은 더 많이 풀긴 할 텐데 재정 정책을 많이 쓰겠다라는 얘기고요. 재정 정책을 많이 쓰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빅테크 주식에 대해서는 독점법 등등 해서 규제를 지금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법인세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되면 주식시장이 진짜 마냥 좋냐?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재정 정책이 대규모로 통과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이긴 하나 법인세는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빅테크 규제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악재이긴 하나 이거는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해요. 이거는 원샷으로 만약에 통과된다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에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통과가 되면 한번 뭐 조정을 받거나 뭐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통과될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나온 법안 자체도 통과될지 여부가 지금 불투명하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첫 번째, 통과 가능성 크지 않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통과되더라도 이게 지금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얘네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어,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은 아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좀 잘 아시는 분도 제가 오전에 좀 아침에 좀 물어봤는데, 아직은 좀 파악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불확실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너무 좀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와 있던 기사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 저는 이제 신흥국에 대해서는 계속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게 뭐냐면 이 빨간색이 뭐냐면 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금리를 인하한 국가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어,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사실 이제 2019년까지만 해도 인상하는 나라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인하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는 카드를 많이 썼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뭐 금리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 뭐 내지는 여러 가지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 신흥국이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전히 경기와 관련된 거는 사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불확실성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일부에서 이제 최근에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오랜만에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장단기 금리 차는 최근에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기 금리는 막혀 있는데 단기 금리는 페드가 누르고 있으니까 딱 막혀 있는데 정책 금리가 있으니까 근데 장기 금리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면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인 장단기 금리 차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2019년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죠. 왜냐면 이게 0을 찍으면 꼭 자, 0을 한번 터치하면 이렇게 되면 이 리세션이 오더라라는 거죠. 리세션이 오더라. 이게 이제 회색이 리세션이거든요. 리세션이 오더라 그래가지고 이때 엄청 이슈가 되고 근데 막상 리세션이 오면 이게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죠? 이게 올라간다. 이게 올라간다. 이게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일단 경기가 좋다라는 경기에 대한 그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왜냐면 그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이고요. 여전히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원래도 리세션 구간에 이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원래도 올라간다. 근데 이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때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천천히 회복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숏캐시를 한다라는 거는 여전히 유효한데요. 그 지금 지수를 사거나 막 이런 부분보다는 알파를 추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알파를 찾기 위해서는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개별 종목에 대한 그 인덱스 있는 그런 그 투자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볼리틸리티도 사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볼을 산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제가 리얼 옵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조를 사야 됩니다. 이런 구조. 콜옵션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요거는 이제 풋옵션 매수는 이런 그림인데요. 양 매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긍정적일 수 있는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다라는 건데, 이런 포지션을 개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에 있는 ETF 중에서 빅스 ETF를 사신다든지, 요게 이제 콜옵션, 풋옵션 매수가 되겠죠. 해당되는 그런 게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옵션을 실제로 사야 되는데 이건 쉽지 않으니까 현금의 비중을 조금 높였다가 숏캐시는 계속 하시되 현금의 비중을 조금 높이면서 변동성에 대비하시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에 대비하는 방법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 캐시를 늘리는 거죠. 캐시를 늘리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 캐시를 늘린다는 거는 숏 캐시를 하기 위한 늘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숏을 하는 겁니다. 숏을 실제로 선물 숏을 하는 거죠. 지수 선물 숏. 근데 저는 이거는 반대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옵션을 사는 겁니다. 옵션을 볼을 사는 거죠. 옵션을 사는 건데 이 사는 전략이 빅스를 사는 정도 이 정도 개인 투자자들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관 투자자분들은 옵션을 사는 전략도 지금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한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갑자기 환영회를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좀 저녁 늦게까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어,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중심 잡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